안녕하십니까.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입니다. 먼저 정기 구독자 5,000명이 넘어선 11월 17일 미국 현지 시각 현재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 헝가리를 포함한 전세계 22개국에서 저희 미주놀 영상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 부탁드리고요. 쉬운 영상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학 다닐 때 왜 이렇게 교수님들이 강의를 어렵게 하나 했더니, 쉬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 강의 원고들을 다시 한번 또 리뷰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 스태프들이 참 많이 고생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스태프들에게도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상관없는데요, 저희 스태프들한테는 정말 땡큐, 땡땡땡 땡땡땡큐 하셔야 됩니다. 테슬러 어저께 올려드려야 될 영상이었는데 오늘 장이 시작함과 함께 올려드렸죠. 제가 너무 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이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어제 일찍 잠이 들었는데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제 S&P 500이 의미가 뭔지, 그리고 그 이후에 테슬라는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한 것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 생각보다 테슬라가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그렇죠? 오늘 테슬라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를 못했고요. 지금 어저께 올려드린 차트 그대로 보자면 안타깝게도 450불 언더, 지금 오늘 종가가 441불로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테슬라가 마이너스 0.75%를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장에서는 8.21%가 지금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장중에 굉장히 엎치락 덮치락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그쵸? 조금 안타까운 것은 어저께 저 핑크색 저 별표, 그동안 몇 개월 동안 끌어왔던 저 450불에 드디어 저항선을 뚫라 했는데, 뚫기는 뚫었죠. 근데 뚫었다가 다시금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그쵸? 내려앉으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번 뚫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안착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다시 내려와서 저 박스권에 갇히는 모양새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사실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 오늘 왜 이렇게 테슬라가 못 갔느냐? 너무 장이 안 좋았어요. 오늘 나스닥장이 오늘 전체적으로 미국 주식 시장이 조정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신문을 통해 보셨지만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도 다시금 코로나 때문에 퍼플 등급으로 올라가거든요. 이제 다시 또 식당 안에서 식사할 수 없습니다. 다시금 너무 제3차 코로나 확산세가 너무 걷잡을 수 없이 치고 올라오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주식시장에 갈 수가 없죠. 그렇죠? 너무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시장만 좋았다고 한다면 어제 예상했던 데 무난하게 저는 저 박스권 탈출은 당연한 거고 500불을 터치하고 500불 이상까지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다시금 지금 녹색 동그라미입니다. 여기 안에 갇히는 모양새가 되었는데 좀 더 빠질 확률도 있죠. 지금 뭐냐면 애프터마켓에서는 지금 벌써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테슬라 어떠한 포지션을 가져가야 될지는 좀 더 내일 장까지 좀 지켜보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투자라면 상관은 없지만, 지금 일단은 왜 그럼 이게 테슬라가 이렇게 S&P 500 어제 애프터마켓에 그렇게 올랐다가 오늘 이런 장에서는 이 정도밖에 못했느냐? 근데 사실 감안하면, 시장이 안 좋았다는 걸 감안하면 사실 8%도 굉장히 많이 오른 거긴 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계속 내리느냐가 문제인데, 여기에는 좀 몇 가지 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S&P 500에 편입된 것은 참 좋아요. 테슬라를 위해서는 참 좋은데, 너무 덩치가 좀 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월가나 저 펀드 매니저들, 증권사들도 정말 머리가 정말 많이 아플 건데요. 그 부분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차트의 Y. 자,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에 대한 진짜 이유냐면요, 지금 테슬라를 S&P 500에 포함시키기로 발표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오늘
이 영상에서 좀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자 S&P 500이 무엇이냐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이란 500개의 대형 기업의 주식을 포함한 지수를 말한다. 500개의 기업 중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다. 매크로 힐 계열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소유 및 관리를 맡고 있다. S&P 500은 지수 자체를 일컬을 뿐 아니라 지수에 포함된 해당 500개 기업 자체를 지칭하기도 한다.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본인의 기업이, 본인의 회사가 S&P 500에 포함이 됐다고 한다면 정말로 겹경사죠. 정말로 겹경사입니다. 하지만 한번 S&P 500에 들어갔다고 해서 영원히 되는 건 아니고요. 퇴출당하기도 합니다. S&P 500 지수가 늘 주식이 그 500개의 종목이 그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에 테슬라가 입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날짜가 12월 21일로 나왔는데, 네, 테슬라 때문에 퇴출당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요. 지금 몇 개의 회사들이 조금 유력시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건데 아마 티파니가 되지 않을까. 티파니. 왜냐하면 루이비통에서 티파니를 인수했지 않습니까? 티파니를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루이비통하고 티파니도 같이, 티파니가 아마도 루이비통을 합수되면서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데, 뭐 아닐 수도 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S&P 500의 정의 가운데서 제가 밑줄을 그은 게 있죠.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미국이 아니라 미국 기업이다. 그런 기업 입장에서는 저 S&P 500 지수에 포함이 되면 왜 좋냐면은, 일단 뭐 훈장을 달았으니까 좋다, 뭐 그런 것보다는요, 여러분, 펀드의 의미인데요. 펀드의 의미인데, 쉽게 말해서 저 S&P 500 지수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 테슬라를 펀드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져요. 사게 돼요. 사야 돼요. 이 펀드 기관들이. 그러니까 펀드는 크게 뭐 펀드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육할 일이 있겠지만, 근데 좀 저희가 조금 딜레마가 뭐냐면, 이 교육할 틈이 없어요. 너무 지금 시장이 긴급하게 들어가느라고 새로운 주식 종목을 발굴해서 알려드려야 되고 또 막 하다 보니까, 이 교육 때문에 사실 지금 주공 2개 클래스를 모집하는 건데, 원래는 지금 1000명 구독자 돌파해서 라이브 한번 했지 않습니까? 2000명 때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일주일 좀 넘었는데 5000명이 돼버리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 구독자분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또 저희도 뭐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주말에 해야 되는데, 또 주말에 또 제가 또 굉장히 요즘 일들이 있어가지고 쉽지가 않은데, 하지만 꼭 조만간 머지않아 라이브를 한번 시간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라이브 때는 근데 사실 또 교육하기도 쉽지 않죠. 왜냐, 라이브 때 종목 상담해드리고 해야지 뭐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스스로 공부하셔야 돼요. 스스로 S&P 500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좀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어떤 분이 장문에 또 카톡을 주셨는데, 굉장히 손해가 많았는데 최근 그분이 잘하셨어요. 저희 50 몇 개 되는 저희는 50 몇 개가 되는지도 몰랐네. 동영상을 몇 번씩 보시면서 공부해가지고 그동안의 손실을 다 복구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잘하시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서부터 주식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어들을 자꾸 한국식 단어들을 써요. 예를 들어 선물은 기프트가 아니라 퓨처거든요. 퓨처. 선물, 옵션, 뭐 선물, 해외 선물 투자, 뭐 이런 그때 그 선물이에요. 먼저 선자를 써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용어 자체가 조금 힘드신 거죠. 제가 쓰는 용어가 한국식 용어다 보니까, 매수는 buy, 매도는 sell,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공매도, 이게 short, short cover, 이제 이런 단어들을 잘 모르시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원래는 이제 그런 것 좀 정리해서 해드려야 되는데, 미국 주식의 용어 정리도 영상을 한 편밖에 지금 못 올렸거든요. 또 샛길로 갔다. 아무튼 열심히 공부하시고 일단은 좀 실질적인 걸 중심으로 일단 진도를 좀 빵빵빵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그 미국의 펀드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펀드 안에는 액티브 펀드가 있고요, 패시브 펀드가 있어요. 자, 단어로 말하면 액티브, 왠지 액티브, 패시브 뭐죠? 약간 소극적, 수동적이라는 뜻이잖아요. 액티브는 능동적.
그런 뜻인데, 액티브는 그래서 펀드 매니저가 직접 주식을 골라가지고 담을 수가 있는 게 액티브고요. 패시브는 펀드 매니저가 직접 주식을 담을 수가 없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냥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무조건 주워 담아야 되고, 그 주워 담은 것 속에서 분류를 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뭐 연기금이라든지 뮤추얼 펀드, 뭐 인덱스 펀드가 다 패시브 펀드에 해당이 되는데,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자, 펀드는 두 종류, 액티브와 패시브 펀드가 두 종류가 있는데, 액티브 펀드는 강태공이 낚시하는 거랑 똑같아요. 낚싯대로 낚시하는 거예요. 물고기 딱 걸어서 올려서 너무 새끼구나, 그럼 다시 방생. 근데 이제 패시브 펀드는 그물 낚시를 말해요. 이렇게 바닷가 그물 낚시처럼. 그래서 그냥 그물로 다 쌍끌이 어선이 그 하듯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그물에서 잡힌 고기를 나누어야 돼. 분류를 해야 돼요. 이렇게 일반 낚시처럼 한 마리 한 마리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원칙이 있어요. 그물 낚시에서 한 것들은 다 가져가야 된다는. 그게 패시브 펀드거든요. 근데 이 S&P 500 지수 500개의 주식 종목 안에서 그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까도 말했지만 연기금, 뮤추얼 펀드, 인덱스 펀드가 다 패시브 펀드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S&P 500에 입성이 되게 되면 이제는 펀드 매니저들이 싫든 좋든 테슬라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실제 펀드 매니저도 죄송합니다. 바람이 막 새고 있어요. 좀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이나 증권사 전문가들은요, 우리 개미들처럼 테슬라에 대해서 그렇게 후한 점수를 주고 있지 않아요. 이분들은 급등하고 급락하는, 특별히 개미들이 많이 달라붙는 주식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안정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변동폭이 큰 주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테슬라에 대해서도 그렇게 후한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핸들하기에, 그들이 컨트롤하기에 너무 좀 부담스럽죠. 일단 시가총액이 자동차 분야에서 전세계 1위라고 하는 것, 거대한 공룡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자꾸 비유를 들게 되는데, 감독보다 더 유명한 메시나 호나우두 같은 스타 플레이어가 들어오게 되면 감독 말을 잘 듣지를 않죠.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는 쓰든 하든 안 쓸 수도 있었거든요. S&P 500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 500이 들어오게 되면 테슬라를 살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참 좋죠. 그래서 이제 S&P 500에 편입이 되면 주가가 저렇게 폭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테슬라가 사실은 S&P 500에 이게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번이 아니라 지난 9월 달에 예상됐던 일이었어요. 한국에도 많은 신문들 검색해보면 8월 말 9월 달에 S&P 500 지수에 테슬라가 무난하게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탈락했습니다. 사실 그때 테슬라의 S&P 500 지수 입성 실패는 좀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SE 아시죠? 그 수공예품 판매하는 쇼핑몰, 전자상거래 사이트. 그 다음에 테스트 장비 개발 회사인 테라다인, 그 다음 제약회사의 회사 가운데 캐털런트, 하여튼 좀 잘 들어보지 못한 회사들도 그 당시에 편입이 됐거든요. 근데 당연히 편입이 될 거라고 얘기했고, 그 당시에 테슬라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지금도 그 전고점 깨지 못했습니다. 근데 포함시키지를 않았어요. 이제 와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면은 그 당시에 테슬라가 포함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뭐 몇 가지 딱딱딱 뭐 이유들을 이제 발표를 했지만, 근데 이제 S&P 500 지수는 사실 이게 뭐 어느 공신력 있는 기관,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했지만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거는 이제 핑계에 불과했고요. 테슬라 길들이기였던 거죠. 머스크를 비롯한 테슬라 길들이기였던 거예요. 언젠가는 편입을 시켜주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조금 좀 건방졌거든. 이런 표현해도 죄송합니다. 아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들 입장에서는 너무 건방진 거예요, 이 테슬라가. 근데 테슬라나 머스크도 그걸 알죠. 그래서 스스로를 언더독이라고 많이 표현을 했잖아요. 언더독. 그래서 편입은 시켜주겠지만 이번에는 아니다 해가지고 탈락을 시키는데요. 결국 탈락된 테슬라는 아까 차트에서 보셨듯이 그 다음부터 이제 거의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테슬라의 박스권에 갇히는 일이
벌어진 게 된 거거든요. 그 당시 이제 테슬라 주가, 이게 뭐죠? 테슬라 주식을 계속 담았던 전 세계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면서도 실망적인 일이었죠. 왜냐면 그때 S&P 500이 딱 편입만 됐어도 사실은 뭐 이런 조정 없이 뭐 지금 아마 한 6, 7, 800불에서 아마 놀고 있지 않았을까? 알게 됐을까? 그리고 대부분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앞서갔던 거죠. 이렇게 모난 돌이 정을 많이 만든다고. 물론 이제 S&P 500에 편입되거나 탈락하는 거는 어떠한 그 공식적인 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항상 탈락을 결정해 놓고 탈락시켜야 되는데 좀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걸 갖다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좀 뭐죠? 스위트론이 그 공매도 세력이 저격하는 거랑 좀 비슷하죠. 쟤네를 저격해야겠다 하고 저격할 때 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건덕지를 갖다 붙인 것처럼. 근데 이번 니오 같은 경우는 건덕지가 좀 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니오는 이제 거대 세력들은 거의 물량을 다 개미들한테 떠 넘기고 지금 다 빠져나가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전기차 3사들 갖고 계신 분들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쯤에서 차익 실현하시고 조정받을 때 좀 더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본적인 어떤 자격 기준은 되지만 일단은 제가 아까 밑줄 쫙 근거부는 뭐라고 나오죠? 미국 기업이다. 미국 기업이 아니면은 S&P 500은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사실 테슬라가 미국 기업이긴 한데 애플 따라서 공장을 또 중국에다 저렇게 막 탁탁탁 하고, 그러니까 좀 밉보이는 행동들을 좀 많이 했죠. 사실 지금까지. 그 너무너무 커지게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갑작스럽게 커진 거에 대해서 뭐 그 당시에 뭐 테슬라의 탈락 요인은 뭐 회사의 수익성 지표와는 다른 자동차 회사의 뭐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는 것 등 뭐 어쩌고 저쩌고 좀 갖다 붙이면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도 찾아보면 그런 게 좀 나오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진짜 쉽게 말해서 그냥 갖다 붙이기 위한 거지, 그게 사실 탈락의 결정적인 이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하면 그 당시에 이미 많은 사람들은 예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편입되지 못하겠지만, 하지만 곧 편입될 것이다. 곧 편입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편입된다면 지수 편입 사상 최대 규모의 회사가 될 것이고, 테슬라의 시장 가치는 뭐 지난번에 그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SE를 비롯해서 했던 회사에 합친 것보다 무려 9배 이상이 더 크다는 겁니다. 대박이죠. 테슬라의 지금 아시겠지만 최근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뭐 위블이나 로빈훗 같은 주식 어플리케이션, 이 어플리케이션을 쓰는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그 포트폴리오에 테슬라 없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통계에 의하면 4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테슬라 주식 보유자가 56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주식도 많이 늘렸지만 그 보유자가. 테슬라 길들이기. 근데 이제 결론입니다. 언젠가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이 왜 그때냐 봤을 때, 일단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된 게 결정적인 영향이었고요. 친환경 이쪽으로 간다. 트럼프가 됐었으면 계속 힘들 수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계속 이러는 사이에 미국의 전기차, 그러니까 뭐 화가 나서 하는 것도 있었지만 지난 8월 달에 머스크가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 각성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사실은 사실이에요. 사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노조를 봐도 지금 미국의 뭐 포드나 GM이나 자동차 회사들이 힘든 이유가 너무 그쪽에 노조들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노사분규가 심하게 되면은 회사가 발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삼성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지금까지 무노조 경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물론 저는 뭐 찬성한다는 건 아닙니다. 뭐 재벌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러다가는 중국한테 모든 걸 뺏기는 분위기거든요. 전기차가 이제는 테슬라를,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렇게 하니까 결국 머스크는 공장을 중국에다가 또 짓게 되고요. 중국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싫어했던 정보 기술들을 계속 다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모든 게 얽히고 설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진행이 되었던 거였거든요.
더구나 지금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지금 코로나로 해서 미국 경기가 완전히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요. 뭐 연준 의장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잡혀도 앞으로 맥시멈 5년, 뭐 최소 2, 3년은 계속 지금 정체기에 빠질 거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어찌됐든 이번에 대통령이 당선된 민주당 입장에서 4년 안에 승부수를 띄워야 돼요. 안 그러면 4년 뒤에 다시 재선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를 4년 안에 V자 반등으로 살려놓지 못하면 쉽지 않죠. 이 모든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그렇죠. 테슬라를 편입시키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테슬라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직까지 좀 부담스러운 놈인데 테슬라를 편입시키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번에 이제 편입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것 중에 좀 몇 가지 재밌는 일들이 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또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상가 건물의 건물주예요. 상가 건물의 건물주인데 보통 자리가 스페이스가 나야지, 빈자리가 나야지 광고를 하잖아요. 우리 자리 났으니까 자 들어올 테넌트들 들어오세요 하는데 지금 테슬라는 어떤 케이스냐면 나갈 자리가 50개 중에 어떠한 회사가 나갈 자리가 결정이 안 돼 있어요. 나갈 회사들이. 근데 먼저 테슬라는 이제 12월 20일 기점으로 들어온다. 그것도 1차, 2차에 걸쳐서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왜? 좀 뭔가 지금까지 해왔던 절차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준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그렇죠. 지금 계속 출렁이고 흔들리는 미국 주식 시장을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미국 지금 당선 민주당 뭐 아무튼 뿐만 아니라 연준의 깊은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꼴보기 싫지만 아직은 좀 길들여지기가 않았지만 나사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사에서 계속 미국 우주 여행을 했어요. 나사 콜롬비아와 챌린저호 막 이렇게 근데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수익성이 안 난다고 더 이상 비행기 안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스페이스X 테슬라에서 자기네들이 돈 벌어가지고 우주인 4명을 태가지고 지난주에 또 확 올려보냈네. 대박이죠. 그러면 축하할 일이지만 나사와 이 기존 기득권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안 좋겠죠? 배 아픈 거를 떠나서 테슬라가 지금 커지게 되면 전통적인 미국의 자동차 시장은 여전히 내연 자동차가 꽉 잡고 있잖아요. 포드, GM 그래서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계속해서 일본 차 사지 말고 미국 차 사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막 오바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었고 했는데 근데 사실 테슬라가 커지게 되면 사실 미국의 자동차 시장에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근데 또 가긴 가야 되거든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말이 좀 횡설수설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뒤죽박죽 되면서 지금 나갈 500개 기업 가운데 나갈 기업은 선정도 안 됐는데 일단은 테슬라를 드리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저 전문적인 펀드 매니저들도 굉장히 머리가 아플 거예요.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플 거예요. 거기서 굴러온 저 짱돌인데 짱돌이 크지. 아무튼 저놈 때문에 분명히 머리가 아플 텐데 결론입니다. 일단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S&P 500의 진입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호재라고 하는 거는 미리 노출된 호재는 좀 약발이 많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2차 경기 부양책이 나와도 1차 때처럼 그렇게 폭등할 수는 없어요. 주식이. 근데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금액이 만약에 제공이 되거나 그러면 시장은 더 올라가겠지만 노출된 소재는 사실 호재로서의 약발이 많이 떨어지는 건데 S&P 500 지수의 편입이 테슬라한테는 사실 그런 부분. 그래서 오늘 테슬라가 많이 못 간 것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단타 세력들이 정말 많죠.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정말 전 세계 단타 저 3개월 이날을 위해서 기다렸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제 아마 대부분 물량들을 다 털었을 거예요. 저희는 안 털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오늘 장중에 테슬라가 계속 출렁출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앞으로 그럼 테슬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특별한 호재가 지금 올해 안에는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내년 정도에는 테슬라의 좋은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조정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갈 수밖에 없는 테슬라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500은 당연히 넘을 거고요. 내년 정도 됐을 때는 결국은 테슬라를 S&P 500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테슬라를 대장주로 해서 이제는 미국의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의 저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해석한 겁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갈 수밖에 없으니까 조정받을 때마다 여러분 테슬라 하지만 길게 보셔야 됩니다. 호흡을 길게 가셔야 되고요. 길게 가져가시면서 테슬라를 이렇게 투자하시면 지금 테슬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스페이스 X 정말 수백 개의 인공위성이 지구를 벌써부터 돌고 있는 이것 곧 현실화되는 테슬라 인공위성에서 쏘는 인터넷 서비스 가격 정해졌잖아요. 99불 벌써 그것만 터져도 난리가 날 거니까 내년을 생각하시면서 아무튼 줍줍줍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주놀은 여러분의 성공을 후원합니다. 화이팅!